결혼 전에는 몰랐었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둘 눈에 띄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연애를 할 당시에는 본 모습을 이렇게나 숨길 수 있었는지 저는 정말 사람이 작정하고 가면을 쓰고 속이기 시작하면 눈치를 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글쎄 끝내주는 마마보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연애할 당시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마마보이, 그게 말이 좋아서 마마보이인 거지,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모든 저희 부부 생활에 참견을 한다는 소리랑 다를 게 없거든요. 부부싸움을 하든 아니면 우리 부부에게 좋은 일이 있든 부부의 사생활까지도 전부 시어머니가 알게 되는데 누가 좋겠어요? 정말 이걸 어찌 그리 감쪽같이 속여왔었는지 남편이 저를 바보로 취급하고, 아니 그냥 멍청이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하도 시어머니한테 틱틱거리면서 말을 하길래 혼을 내기까지 했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을 싹 섞게 하고 그래.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말을 하면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 어머님이 당신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말도 좀 곱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봐. 어디 가서 정말 욕먹어 당신? 그런데 그 틱틱거리는 모습이며 시어머니에게 예민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저를 속이기 위해서 했던 연기였다는 게 소름이죠.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까지 했는데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참나, 기가 막히게 저를 속여온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극진한 효자가 되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엄마 하는데 마마보이도 아주 중증의 마마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시어머니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인간일 줄은 생각도 못했었죠. 연애를 할 때에도 가끔은 본인의 본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족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효자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이 인간이 글쎄 사사건건 하나하나 시어머니한테 말을 다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아니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우리 와이프가 육수를 안 내고 끓이더라. 그렇게 하면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런 부분은 알려주면 좋겠어. 우리 와이프가 아직 살림 내공이 좀 부족한가 봐. 엄마가 이런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지도를 좀 해주는 게 어때? 당신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잠깐 전화 좀 끊어봐봐. 내가 말했잖아. 육수를 내서 끓이나 나처럼 그냥 육수 맛을 낼 수 있는 가루를 쓰나 그게 그거라니까?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걸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육수 맛을 내는 가루를 쓴다는 게 결국 MSG를 쓴다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재료 맛은 전부 다 천연으로 내서 끓여야 한다고 했어. 그런 조미료 같은 거 쓰면 건강에 나쁘다고 했다고. 이거 MSG가 건강에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언제부터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건강 타령이야. 그리고 내가 쓰는 건 그냥 MSG가 아니라니까. 육수를 농축해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논쟁들까지 전부 어머님한테 이르면 어머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제발 작작해.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당신도 살림내공이 대단한 우리 엄마를 보고 좀 배우는 게 좋겠어. 당신 말이야,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우리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오죽하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잠자리에 몇 시에 들었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으니 제가 제정신으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살면서 뜯어 고치면 된다고 굳게 믿었죠. 정말 패급 쓰레기는 재활용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걸 그때까지는 몰랐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도 제대로 했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답 없는 저희 남편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 담배를 오랜 시간 피우다가 큰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할 말이 참 많네요.
제가 연애할 때 담배 좀 끊어라. 몸이 안 좋은 걸 왜 피우고 있냐 잔소리를 할 때는 죽어도 안 듣더니만 시어머니가 담배 좀 끊으라고 하니까 끊더라고요. 어이없죠. 이제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애 가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니? 요즘 담배가 말이다. 애들을 기형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 담배가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참에 아예 금연을 하는 게 좋겠구나. 태어날 너희들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는 우리 아들이 단박에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한마디에 바로 그냥 담배를 끊어버리는데 아이고 이렇게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나 싶었고요. 기가 막혀서 원. 아무튼 결혼을 하고 나서 담배를 끊은 건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이다 싶기는 한데 이놈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담배값이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게 되잖아요. 그걸 글쎄 뭘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5천 원이라는 돈이 푼돈이지 않냐면서 뭔가에 홀린 사람인 것 마냥 복권을 사서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편의점에서 파는 긁어서 확인하는 복권 있잖아요. 전 이것도 진짜 답답했던 게 하려면 당첨 금액이나 큰 로또를 하지 왜 긁는 복권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당신 또 복권 샀어? 아니 복권 사는 건 좋은데 말이야. 로또를 하지 왜 자꾸 이렇게 매번 긁는 복권을 사와. 이거야말로 진짜 쓸모없는 거 아니야? 당첨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어디서 짜자리들만 주워가지고 차라리 사람이 배포 크게 큰 돈 벌 수 있는 걸 해야지. 왜 이런 걸 하냐고. 복권이 당첨이나 되겠어? 그리고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 발표나는 거잖아. 그거 일일이 확인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바로바로 긁어서 당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재미로다가 하는 거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마. 매번 그렇게 긁는 복권을 사와서 집에서 긁어대는데 처음에는 담배를 끄는 게 기특해서 내버려 두었더니 허구한 날 집에 와서 복권이나 긁고 있으니까 보는 저는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미랍시고 복권을 긁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짜증을 내니까 몰래 긁긴 했는데 이놈이 글쎄 하루는 작정을 한 건지 남편이 또 복권을 뭉터기로 사와서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잔소리를 하려고 청소하다가 일어나서 허리춤에 팔을 떡하니 올렸더니만 남편이 저를 힐끔 보고 이야기를 하대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 나도 이제 그냥 복권에 돈 쓰는 거 아까워서 그만하려고. 그니까 딱 한 번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긁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마. 큰 소리로 한숨을 쉬고서는 잔소리하지 말라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눈에 띄면 그때 실컷 퍼부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복권 해보신 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텐데 동전으로 긁으면은 그 은박지 부스러기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걸 모아둘 생각을 안 하고 바닥으로 후후 불어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건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남편 쪽으로 갔어요. 근데 남편이 눈이 동태 눈깔이 되어가지고는 복권 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어 눈앞에 손뼉을 쳐보기도 하고 여보 왜 그래 하고 불러봤는데 이 인간이 망부석처럼 떡하니 굳어버린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나 싶어서 남편이 뚫어지게 보고 있는 복권을 딱 봤는데 세상에 그림이 짝이 딱 맞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비비고 복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근데 글쎄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5억짜리 복권이 말입니다. 저랑 남편은 정말 억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바짝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눈을 재차 비비고 확인을 해도 정말 1등이더라고요. 5억이라는 돈이 평생 만져나 볼 수 있는 돈인가 싶은 금액이잖아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다고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5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집 대출금도 갚고 있었고 생활비도 쓰고 하다 보니까 결혼 2년 차에 다다르긴 했지만 모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5억이라는 돈이 당첨이 되니까 바로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었더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은 한 1분 정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그 당시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그때 기분은 정말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기분이었다니까요. 남편이랑 저랑은 층간소음조차 생각도 못하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는 바람에 아랫집에서 항의까지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 어때요? 무려 복권 1등인데. 이 현실이 현실같이 느껴지면서도 꿈 같은데 너무나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부둥켜 안고 저는 눈물까지 찔끔 흘리고 말았다니까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너무 현실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운빨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어? 어떻게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냐 이 말이야. 그것도 무려 5억짜리라니. 와, 생에 이런 돈을 언제 한번 만져보겠어. 나는 나는 아직도 내가 산 이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와,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나를 찾아왔지? 나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 너무 소름 돋아 지금. 이제 우리 대출금도 갚을 수 있겠다. 아이도 낳아서 키울 생각해도 되겠다. 요즘 애 키우는데 3억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 난 그래서 겁내고 고민 중이었는데 대출금만 다 갚아버려도 우리 생활에 이제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그동안은 생활비에 대출금에 돈 나갈 구멍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이 키울 생각도 못 했었잖아. 당신이 담배 끊고 나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네? 이게 정말 다 당신이 금연으로 만들어낸 복인 거지. 우리 대출금이 얼마나 남아있지? 와, 이 소식을 빨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우리 이 집에서 아이까지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겠지? 하나는 괜찮아도 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방이 3개이긴 하지만 작은 방이 많이 작잖아. 우리 이사 갈까? 아이, 이 집 대출금도 갚기 어려운 마당에 무슨 이사야. 이사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할걸? 아직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둘째 생각부터 하지 말고 눈앞에 숙제부터 하나하나 치우자.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 막상 돈이 생기니까 집도 집이지만 인테리어도 몇 개 손보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남편이랑 이것저것 서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첨 금액이 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분을 잔뜩 즐겨야 한다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죠. 서로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꿈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좋은 세단 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 차는 경차라서. 사실 우리 가족들이 다 타기엔 무리가 있잖아. 차가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좋은 차 한번 타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차 바꾸고 나면 대출금 갚고 당신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해외여행도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억을 어떻게 나눠서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이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슬쩍 지나가듯이 말했던 것이 떠올라 남편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그 복권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님한테는 이야기할 거야? 난 솔직히 당신이 복권 당첨된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좀 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지언정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로 숨기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담배 끊으라고 해서 사기 시작한 복권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어머님이 당첨 사실을 알게 되면 돈을 좀 나눠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지금 생활 빠듯하다고 하셨었잖아. 당신이 안 나눌 것 같지도 않고. 그건 그거고 돈을 나누는 문제는 다른 거지. 걱정하지 마. 당신이 뭔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이 당첨금은 우리 둘이서만 쓰는 걸로 하자.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도 조금 물려주고 하려면 사실 넉넉한 돈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한테 줄 돈까지는 없지. 남편이 딱 잘라서 말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불안한 마음도 있긴 있었죠. 워낙 남편이 마마보이 기질이 대단한 놈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각 잡고 정색하면서 나한테도 돈 줘! 하면 냉큼 시어머니 돈에 복권을 쥐어줄 것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상상력을 무시라도 하듯이 그것보다 더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음날 평소랑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건지 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복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그게 사실이니? 우리 아들이 아침에 하도 정신없이 요란을 떨어서 전화를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정말로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그것도 1등에? 네, 맞아요. 그이가 언제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만 아침 출근길에 벌써 이야기를 했구나. 복권 1등 당첨되었어요. 저도 확인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참 살다 별일이 다 생기네. 언제 1등 복권을 구경해 보겠냐.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생긴 행운이나 다름없지 않겠니? 아무튼 그 복권은 언제쯤 바꾸러 갈 거니? 아내가 좀 있으시고 궁금해서 아침부터 발을 동동 굴렀어. 아들 녀석은 회사 일이 바쁘지. 내가 며느리 자꾸 물어봐야지. 글쎄요. 언제 복권을 바꾸러 갈지는 아직 정한 게 없어서요. 그런 계획까지는 못 세웠고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만 어제 신이 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 지금 그럼 그 돈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다 이 소리냐? 어디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그 큰 돈을 가지고 뭘 할지 나도 슬슬 궁금하구나. 일단은 대출금 남은 것부터 갚을 생각이고요. 남편이 차도 대형 세단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돈이 있을 때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행도 한번 다녀오려고요.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여행 다닐 시간도 없을 테니까요. 갑작스럽게 행운처럼 찾아온 돈인데 추억거리 하나쯤은 남겨놔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잠잠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만 갑자기 콧방귀를 피실 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꽈배기도 아니고 어쩜 이리 배에 꼬인 말을 잘도 하는지 놀랍더라니까요. 예, 그 계획에 왜 나는 없는 거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살판 났는데 내 생각을 왜 하나도 안 하냐 이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미인데.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잘 못 알아듣겠어서요. 저는 일부러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을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본인에게도 돈을 좀 줘라 라고 할 걸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남편에게 살랑살랑 거릴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 저에게 대놓고 물어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솔직히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남편이고 당연히 남편이 당첨된 것이니까 저에게는 돈 달라 소리를 안 할 거라 생각했죠. 제가 시치미를 떼니까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에게 꾸지람을 확 뱉어버리시더라고요. 그 계획에 왜 나는 없냐 이 말이다. 너네가 돈 좀 생겼으면 당연히 부모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모자란 놈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담배 끊으라고 해서 생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나한테는 반을 떼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담배 끊으라고 안 했으면 복권을 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럼 이렇게 1등에 당첨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복권의 주인은 나인 거나 다름없는 일이지. 어머님, 솔직히 그건 아니죠.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어머님 덕분이 맞지만 복권을 사기 시작한 건 남편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한 일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내 복권이다 반 줘라 하실 건 아니죠. 어머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그런걸요? 사실 그 복권으로 대출금만 갚아도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차도 중고로 살 거고요.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보인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나를 나몰라라 할 일이 없는데 나한테 돈 떼어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면 네가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니겠냐? 어쩜 이리 며느리가 싹수가 없을 거? 우리 아들이 주겠다는 거 네가 주지 말라고 했지? 물론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나눠주기 싫다는 티를 아주 조금 내긴 했었지만 남편이 먼저 저에게 돈을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흥분해서 저에게 소리를 치듯이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어머님, 제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요. 그이가 먼저 어머님한테 돈 안 드린다고 선 그었다니까요. 남편이 먼저 당첨된 거랑 나누는 건 다른 문제라고 우리 부부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만 써도 부족하다고 했다고요.
아유, 그걸 왜 제 탓으로 돌리고 그러세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아, 이것들이 배떼지가 불러도 한참 불렀구나. 5억이라는 돈이 왜 작은 돈이야? 누구는 평생 가도 만져보지 못할 돈인데 너희들이 그 돈을 언제 만져볼 수 있겠어?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역정을 내는데 이건 뭐 말이 안 통하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복권 당첨 금액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양심적으로 1, 2천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달라고 했으면 제가 말을 얹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양심적인 금액을 부르고 돈을 달라고 했으면 제가 먼저 남편을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반은 떼줘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내 덕에 얻은 돈이니까 내 돈이나 다름없는 거다 하는데 아이 누가 옳습니다. 어머님 다 가져가세요.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아니죠. 어머님, 저희도 그런 고민 좀 해볼게요. 물론 용돈은 조금 드릴 수 있겠지만 반을 뚝 떼어서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그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짜다 보니까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부모 마음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말로 나를 깨어내려고 하는데 아주 얄짤없다. 아주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아이 분명히 우리 아들이 이런 행운에 당첨이 되면 나한테 돈을 반 떼서 줄 테니까 편하게 사세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할 놈인데 말이야. 너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냐고.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철옹성처럼 굴어? 어머님, 저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남편이 먼저 안 주겠다고 말을 한 걸 가지고 왜 자꾸 제 탓을 하고 그러세요? 아, 제 말은 왜 안 믿어주시냐고요. 그렇게 의심이 되시면 저를 붙잡고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을 붙잡고 말하시면 되잖아요. 너 같으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기야 하겠니? 내가 정말 어휴. 그래, 이왕 복권 당첨된 거 잔치라도 한번 열어라. 내가 너한테 대접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속이 풀리겠다. 어디 한번 내가 좋아하는 비싼 것들로 잔치상이나 차려봐. 복권 당첨되었다고 잔치상을 차리라고요? 아니,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시어미한테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 한번 차려주는 게 고생이냐? 너는 마음가짐부터가 아주 글러먹었어. 그게 왜 고생이야? 옛날에는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매일같이 그런 밥상 차리고 그랬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였다고. 돈 나눠줄 거 아니면 내가 든든하게 얻어먹기라도 해야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사내 집 미루다가 상 한번 차려봐라.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분해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남편이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만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 한번 차려서 대접을 해드리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외식하자고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말 잘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만 역시나 마마보이라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듣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에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결혼 전에는 어찌 그리 잘 숨긴 건지 며칠 뒤에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엄마가 잔치상 기대하고 찾아온다고 하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 한번 잘해보자. 내가 도와줄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손도 좀 돕고 할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알겠다고 말을 하고 저는 주말을 위해서 마트에 가서 좋은 식재료들을 골라서 사오고 미리 음식들 밑간도 해놓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다고 아주 정성 들여서 손질도 해놓고 핏물도 빼놓고 그랬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복권 생각에 신이 나서 솔직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시어머니가 딱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솔직히 말해서 좀 기겁을 하긴 했어요. 행색이 아주 요란스럽고 이상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겨울도 아니었고 이제 막 추위가 다가오는 11월 중순이었는데 이거는 뭐 덥지도 않은지 생전 처음 보는 털 코트 같은 것을 입고 왔는데 딱 보는데 행색이 웃겨서 웃음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옷자랑을 하고 싶다 한들 11월 중순에 털로 된 코트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리고 그 코트도 마치 드라마에서 봤던 졸부들이 입고 다니던 털 코트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일부러 저 보라고 그렇게 입고 온 건지 뭔지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어머님, 이 코트는 처음 보는 코트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디서 사신 거예요? 가짜 털 치고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더우시죠? 11월 중순인데. 시끄럽다. 내가 더워 죽든 말든 요즘 관절이 약해져서 그런지 뼈가 시려서 한번 입어봤다. 너는 나한테 이런 거 하나 안 사주면서 왜 참견이야? 어디서 샀는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상을 차려놓은 곳에 앉는데 아니 뭐 거실에 털이 슉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아무튼 잔치상 차려놓은 것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만 시어머니가 바로 젓가락을 들어서 제가 만든 갈비찜을 콕 집어서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비웃음을 잔뜩 날리면서 저에게 쏘아댔죠. 예, 이거 딱 보니까 돼지 같은데 말이야. 지금 갈비찜을 돼지로 해둔 거야? 어머님 돼지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소갈비도 맛있긴 하지만 갈비찜은 뭐 원래 돼지로 하는 거라면서 매번 저한테 돼지갈비찜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께서 좋아하는 돼지로 준비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소도 아니고 돼지로 갈비찜을 만들어서 나한테 대접을 하겠다는 거야? 그때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돼지갈비찜을 해준 거지. 나도 당연히 돼지보다는 소를 더 좋아한다.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어떻게 대접을 하겠다는 애가 이렇게 생각 없이 돼지를 가지고 와? 숟가락을 턱 내려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웃음냐면서 화를 씩씩 내시더라고요. 와, 그 와중에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돼지갈비찜을 해준 거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가 막혔죠. 일손을 돕겠다던 남편은 일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 나서서 중재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멀뚱멀뚱 구경이나 하는데 한 대 치고 싶더라니까요. 5억짜리 복권에 당첨까지 됐으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아끼는 이유가 뭐야? 내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지금?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 제가 정성 들여서 차린 상차림인데 그리고 원래 갈비찜을 할 땐 돼지가 더 야들야들하고 맛있긴 하잖아요. 일부러 제가 소고기가 비싸서 준비를 안 했겠어요? 돼지가 더 맛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소고기랑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야들야들한 걸 찾긴 왜 찾어? 내 치아가 얼마나 튼튼한데. 소갈비도 갈빗대 잡고 잘만 뜯을 수 있는데. 이건 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안 보이는구나. 뒷방 노인네 취급이라. 기분이 더러워서 원. 그리고 반찬이 이게 뭐냐. 사내 집 미루다가 차리라고 했으면 어디 비싼 보리굴비라도 내놓고 게장 같은 것도 사서 놨어야지. 기이한 잔치상에 나물이 올라오고 앉아있네. 전복구이 같은 건 없냐?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반찬을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대는데 가관이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돈을 안 주겠다고 딱 잘라서 선을 긋는 건 남편인데 왜 저한테 이런 트집을 잡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고 왔던 가방을 턱 열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 가방도 생전 처음 보는 가방이었는데 가방 앞에 대문짝만하게 로고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다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비싼 명품 로고요. 순간 저는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을 스쳤죠. 시어머니가 입고 왔던 털코트도 그렇고 명품 가방도 그렇고. 아유 어머님, 이 가방 명품 가방이네요. 그것도 명품 중에서 명품이라는 아주 비싼 브랜드요. 혹시 어머님 입고 오셨던 저 털코트도 가짜 털이 아니라 진짜 모피예요? 그래서 털이 저렇게 윤기가 좌르르 흘렀던 거고요. 아니 그 돈들이 전부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남편의 얼굴을 슬쩍 째려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딴청을 부리는 겁니다. 순간 직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남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선물한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요. 이 자식이 저한테는 절대로 안 준다고 선을 그어놓고서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줬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가관인 건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명품 가방 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갑자기 저에게 그 종이를 던지는데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참나 이혼 소장인 거 있죠? 제가 그 서류를 받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찬찬히 살펴보는데 어찌나 친절한지 제 이름하고 남편 이름하고 나란히 적혀있는 이혼 소장이었고 남편은 제 눈을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두 모자가 저를 속이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서류예요? 아니, 저도 눈이 있어서 이혼 서류인 건 알겠는데요. 여기에 왜 저랑 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설마 복권 그거 당첨되었다고 저랑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아무런 이야기도 한 게 없는데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둘을 이혼시키겠다고요? 그래, 아주 잘하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괘씸해서 말이다. 우리 아들이 절대로 나를 나 몰라라 할 놈이 아닌데 이렇게 입을 씻는 게 누구 때문이겠니? 우리 아들이 당첨된 복권인데 말이야. 도대체 왜 니년이랑 나눠 써야 하는 거냐? 이혼만 하면 말이다. 그 돈이 고스란히 남는 거나 다름없는데 나랑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돈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 제 앞에 열이 받게도 무슨 인심을 쓰듯이 본인이 들고 다니던 장지갑을 턱하니 꺼내서 5만 원짜리를 계속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냐는 눈빛으로 보고만 있으니까 아유 얼른 받으라는 식으로 돈 뭉치를 제 앞에서 흔들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돈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건지 기가 막히대요. 예, 이거 현금으로 100만 원이거든. 내가 너 주려고 여기 오기 전에 일부러 은행에 가서 돈 뽑아온 거다. 너는 말이다. 딱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요? 아니 제가 왜 이 돈 100만 원에 이혼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메꾸면서 살겠다는데 어머님 욕심 때문에 지금 저희 부부 보고 이혼을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 얼토당토한 일에 당해야 하는 거냐고요. 나랑 내 아들이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다. 니네가 이혼을 하고 나면 이 집도 정리를 할 수 있고 아이 그러면 대출금을 갚을 일도 없지 않겠니? 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면 장땡인 건데 아이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오롯이 나랑 우리 아들 몫이 되는 거잖니? 평생을 돈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복권 하나 당첨이 되었다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어머님. 예, 너는 뉴스도 안 보니? 아이 그 왜 복권 되어서 이혼하는 부부가 한둘인 줄 알아? 다들 이러고 살아. 해외여행을 가긴 왜 가니? 그렇게 허투루 돈 썼다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는 거야. 어머님이 들고 있는 이 가방, 입고 있는 코트 전부 남편 복권 당첨된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치 맞잖아요. 그런 거 없이 사는 거에 문제 하나도 없는데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뭐가 중요하다고 명품을 사요. 어머님이 그거 들고 시장에 갈 것도 아니고 그 돈 아끼면 해외여행 몇 번이나 다녀오고도 남죠. 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뭐야. 아 이것은 평생 남는 거고 해외여행은 가봐야 시간만 보내다가 오는 거 아니니.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어찌 되겠어. 네가 하는 게 사치인 거야. 애가 없을 때 복권이 당첨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대로 갈라서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말이야. 소송 걸어서 지저분하게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네가 돈 욕심나서 이혼 안 한다고 버틸까 봐 소송 건다. 제가 무슨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혼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이혼 못하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어떻게 어머님이 자기 고집대로 우리 부부 일을 하나하나 망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나도 엄마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복권 내 노후 생활하는 데 쓰고 싶고 당신이랑 같이 대출금 갚고 우리 결혼 생활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담배 끊어서 생긴 돈인데 당신이랑 같이 나눠 쓰는 것도 좀 억울한 것 같으니까 이대로 갈라서는 게 좋겠어. 아니 부부의 연을 맺어놓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자는 게 어딨어? 그럴 거면 결혼할 때 서약은 왜 했는데.
당신 돈 때문에 나 이렇게 버린 거 천벌 받을 거야. 천벌 받을 일이 솔직히 뭐가 있어. 나한테 돈이 있는데 이대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 부부한테도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돈 앞에 장사 없잖아? 억울하기도 하고 나 혼자 써도 아까운 돈인데 당신이랑 고작 대출금 갖고 차 사고 하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게 좀 그래. 나 사실 애 키우는 것도 싫고 아이 없이 내 인생 돈 펑펑 쓰면서 즐기면서 살아보고 싶어. 가장의 무게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 당신이랑 그냥 이혼할래. 나는 결혼이라는 제도랑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무게를 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지고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해. 고작 복권 당첨돼서 그 돈 나누기가 싫어서 이혼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아. 그래, 내 돈 나 혼자 쓰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결혼하고 잔소리만 박박 긁었지 언제 내 편 한 번 들어준 적 있어? 이 돼지갈비도 그래. 이거 도대체 뭐야? 복권 당첨되어도 소갈비 하나 못 얻어먹는 심정을 당신은 알아?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하면 소도 아니고 돼지를 올려. 진짜 기가 막힌 게 누군데 그래? 웃기고 앉아있네. 그럼 장 보러 갔을 때 소고기 사라고 하던가. 나도 이런 취급받으면서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내가 무슨 5억에 눈이 돌아서 당신한테 매달려야 하는 처지인 것도 아니고. 그래, 어차피 갈라서는 거 해온 만큼 챙겨서 이혼하자. 그럼 됐지? 그래, 그래. 아주 통 크게 잘 결정했다. 네가 염치는 있는 년이구나. 그럼 이혼하는 걸로다가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집부터 부동산에 내놓을게. 아주 속 시원하다. 이혼이라는 것은 아이가 없으니까 아주 일사천리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나눌 재산이라도 대단했으면 몰라도 재산이랄 것도 없었던 저희 부부는 정말 푼돈 서로 나눠가지고 끝을 냈죠. 복권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권 당첨금은 나누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당연히 이 부분도 알아보고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한 것이었겠지만요. 대출금이야 집 정리해서 갚고 나니까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정말 푼돈 수준이었어요. 가전제품들은 전부 중고로 팔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인생의 회의감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아예 친정집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제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시궁창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인지 한탄만 하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마음이 우울함을 더 집어삼키는 법이라고 한번 제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제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걸 사실 어딘가에 털어놓고 제 인생에 그렇게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쪽팔림도 한몫해서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숨기만 바빴어요. 남편이 복권 당첨됐다고 이혼을 하자더라. 이 말을 어떤 인간이 제정신으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제가 복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죽어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친정에 기생을 하며 살기 시작한 지도 어연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두고 보고 있기 힘들었던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딜 또 나가자고 그러세요. 저 그냥 집에서 쉴래요. 더 자고 싶고 그냥 나가기 귀찮으니까 누워있을래요.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서 언제까지 인생 타령만 하고 앉아있을 거야.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지. 당장 나와. 안 나오면 너 집 밖으로 아예 쫓아내버릴 줄 알아. 친정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돌아다녔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공연 같은 것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도 제가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더 답답해 하셨고요. 그 망할 것들은 돈 펑펑 쓰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봉사나 따라다녀. 저희 친정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거기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봉사를 그렇게 다니셨었거든요. 저는 졸지에 친정엄마 교회 지인분들이랑 같이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봉사를 한 지 3개월 만에 아주 경악할 만한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전 남편이 노숙자 꼬락서니를 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릴 정도였죠. 얼굴에 떼국물이 자욱한데 허겁지겁 밥을 처먹고 있는 꼴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제 전 남편이 맞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다가가서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하고 말을 걸었더니만 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먹고 있다가 저를 보고 놀래서는 헉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아니, 당신 왜 이런 꼴로 여기 있냐니까?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 다 받았잖아. 떵떵거리면서 돈 펑펑 쓰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무료 급식소에서 거지꼴을 하고 공짜 밥을 먹고 있어? 왜?" 그렇게 물어보니까 서둘러서 먹던 밥도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는데 순간 저는 저 인간이 저렇게 달리기를 잘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빨리 도망을 가버리니까 저는 놀래서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전 남편이 두고 간 밥그릇이나 치웠죠 뭐. 그 뒤로 한 몇 주 정도 안 보이더니만 어느 날 또 나타났더라고요. 눈치를 보는 건지 뭔지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길래 제가 다가갔죠. 저도 성격이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라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이제 말을 좀 해봐. 그 돈 다 어쩌고 여기서 이 모양으로 있냐니까? 밥을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 밥만 먹고 나서 이야기하자. 나 배고파. 그러더니만 밥을 2번이나 덮어서 먹더라고요. 밥 다 먹고 배가 불러서 말할 힘이 나는지 입을 여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돈들을 어떻게 쓸지 신이 나서 엄마랑 둘이 엄청나게 사치를 했지. 차도 새로 사고 명품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들어서 일도 그만둬 버리고 말이야. 그래도 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점점 바닥이 나더라. 사실 5억이 당첨되긴 했지만 세금 떼고 나니까 3억 6천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 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3,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다, 그건 돈도 아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물가가 다 오르고 집값이 50억, 60억 하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4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들고 무슨 졸부행세를 하려고 들었던 건지 뭔지 저는 뭐 지 업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거기다가 그 돈을 저랑 나눠 갖기 싫다고 이혼까지 해놓고서는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게 참 미련하다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사치를 부리다 보니까 돈이 쑥쑥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뭐 회사 생활은 열심히 했으니까 아는 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내 자만이었던 거지. 그냥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뭐라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 눈을 돌리게 된 게 바로 가짜 명품을 파는 일이었어. 뭐라고? 그거 불법 아니야? 일단 가짜 명품들은 세관에서 통과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걸 사업으로 했다고? 당신 진짜 바보 멍청이 아니냐? 몰랐지. 처음에는 뻥튀기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신이 나서 하다가 글쎄 이게 신고를 당해서 걸리게 된 거야.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았고 밀수입이니 뭐니 해서 법 위반했다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글쎄 내 물건을 산 사람 중에 가짜인 걸 모르고 산 사람들이 배상해달라고 청구까지 걸고 해가지고서는 있는 돈 다 털린 건 당연하고 사업하면서 빚까지 지게 된 것 있지. 그래서 결국 엄마랑 살던 우리 집도 팔아버리고 단칸방 생활 전전긍긍하다가 엄마가 알바를 하겠다고.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서 알바를 해? 돈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또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이었던 거야. 엄마도 멍청하게 그런 거 하나 모르고 그냥 그래서 바로 잡혀가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라고 몰랐다고 해도 법을 어긴 거다 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벌금 낼 돈도 없어서 뭐 보석금 낼 돈도 없고 하니까 실형을 살게 되었지 뭐. 알잖아. 나 우리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모자란 이놈은 결국 단칸방에서 밥 하나 제대로 해먹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사업하면서 진 빚은 갚아야 하니까 있는 돈 다 털어서 빚 갚는 데 쓰고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수도세도 전기세도 못 내서 집에서 뭘 해먹지를 못하잖아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노숙자 생활하면서 공짜밥이나 찾으러 다니고 길거리에서 구걸까지 하게 된 거죠. 나도 내가 그 돈을 한순간에 털어쓰고 이 신세가 될 줄 알았겠어? 나 진짜 불쌍하지. 그러니까 혹시 저 돈 좀 있으면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니 복권 됐을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네가 갚을 여력은 되고 너 진짜 양심 없는 새끼다. 정신머리가 나간대 나갔어. 나 지금 말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콱 접신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럼 접신물에 코 박고 죽으면 되겠네. 나한테 괜히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해서 욕 처먹을 생각하지 말고 욕 많이 먹으면 오래오래 산다고 하잖아. 당신 이렇게 매몰찬 사람이었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같이 살았었다니. 어머,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건데 복권 당첨됐다고 마누라 버린 놈보다야 차갑겠냐고. 네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너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좀. 제가 노숙자랑 싸우고 있으니 주변 시선들도 좀 몰리고 소란스러우니까 저희 엄마가 무슨 일 있나 빼꼼 와보신 거죠. 그런데 엄마가 전 남편의 그 짓꼴을 보고서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어. 복권 당첨됐다고 돈 펑펑 쓰고 살겠다더니만. 장모님 저 예뻐해 주셨었잖아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 불쌍하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전 남편을 탁 소리 나게 밀치셨어요. 아유 거지 냄새. 우리 딸이 자네 때문에 1년을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괴로워했는데 아주 꼴 좋다. 그렇게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다니 벌 받은 거야. 앞으로는 세상 보는 눈도 키우고 정신머리 차리고 살아. 이런 꼴로 공짜 밥 찾아 먹으러 다니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 한 번만 불쌍하다 여기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희 엄마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전 남편 발밑에 던지더라고요. 저걸로 어디 목욕탕이라도 가서 좀 씻게.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서 아주 상종도 하기 싫구먼. 전 남편은 벨도 없는지 우리 엄마 발밑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거의 뭐 개처럼 기어가서 줍더라고요. 아휴 그 꼴을 보는데 이 인간이랑 평생을 살 생각을 했었다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너도 양심 있으면 앞으로는 마주치지 않게 이곳은 찾아오지 마. 세상에 공짜 밥 공짜 돈 쫓지 말고 어떻게든 일을 할 생각을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라 이 말이야. 사람이 돈이 있어 보니까 편한 것만 찾게 되지 너 같은 건 더 고생해봐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도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 전 남편이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제 와서 빌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돈 4억에 이런 모자란 인간들을 걸러내서 얼마나 다행인 건지 저는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죠. 이 인간들 쫄딱 망한 거 보니까 이혼한 뒤에 떨어졌었던 제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뒤로 지도 쪽팔린 건 아는지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 무료 급식소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공짜밥 찾으러 다니면서 거짓골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정으로 바라건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의 기구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